지워지지 않을 오늘의 행복을 당신에게. 나쁜 기억 지우개. 이정현 지음. 떠오름 펴냄. 땅 위의 사랑이 즐비하다. 모두가 사랑을 하고 누구나 사랑을 말한다. 그런데 정작 한 사람이 죽기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기회는 정말이지 몇 번이나 될까?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는 반세기를 넘게 살아야겠지만 그 짧은 와중에 사랑이 5번은 찾아올까? 연인과의 사랑이라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열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랑이 양쪽에서 맞닿은 경우는 몇이나 될까? 다시 삶의 다른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손가락을 하나라도 접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뼈나 근육 없이는 서지 못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이미 산 것이라 하기 힘들다. 없어서는 안 될 것. 하지만 구태여 둘 중 무엇이 먼저냐 물으면 나는 뼈라 하겠다. 뼈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만 근육은 엉겨붙을 곳이 있어야 한다. 뼈에 붙어 제 역할을 하며 사람을 움직인다. 뼈는 움직이기 이전에 꼿꼿이 세우는 것이다. 둘은 이를테면 쐐기둥과 천막, 대기와 새의 날개와도 같다. 마음에도 뼈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삼는 가치.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그 속에는 무수한 가치가 있다. 사람, 관계, 돈, 행복, 그 밖에 많은 것들. 언어로 형용 가능한 모든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시와 나무, 별과 바다까지도 하나의 인간이 가지는 가치는 마치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몸을 이루는 근육처럼 마음의 뼈를 중심으로 엉겨붙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마음의 뼈는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다. 산모의 자궁에서 태아가 만들어지듯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경험으로 인한 인식과 사고가 차츰 마음의 뼈를 만들고 서서히 굳게 한다. 그곳에 무수한 가치의 근육이 붙어 뼈를 세우면 그때 하나의 철학이 된다. 스스로 원하여 세상 밖으로 나오는 태아는 없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뼈는 개인이 멋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어느새 무언가를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제야 탄생의 여운은 끝나고 더 나은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나 역시 태어나 겪은 길지 않은 생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었다. 내가 가진 나머지의 가치들은 사랑에 엮여 있다는 말이다. 좋거나 싫음을 따지는 일은 의미가 없다. 그저 그곳으로 걸어갈 뿐.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만들어진 마음의 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자주 잊으며 살아왔다. 사는 게 너무나도 버겁다고 느껴질 때, 삶이 무거워 들 수 없을 것 같을 때, 놓을 수 있는 것을 양손에 재어보다가 잡은 손을 놓은 적이 있다. 떠나보내고 나서야 설 수가 없어 바닥을 기었다. 기억해야 한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전에 세워주는 것, 눈앞의 생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하기 전에 나를 살게 하는 것, 결국 잘 살아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내 생에 남은 사랑을 샌다. 무슨 낙으로 살아요? 함께 일정을 끝낸 친구가 데려다 준다기에 그의 차 조수석에 탔다. 4인승 승용차엔 나와 그 둘뿐이었고 도로 위엔 우리를 태운 차 외도 차들로 북적였다. 목적지를 설정해둔 휴대폰 길찾기가 알려준 시간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다. 버릇처럼 내뱉는 질문이 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술을 한 잔 기울일 때 왁자지껄 웃고 떠들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가 되어 대화가 깊어지려 할 때 혼자서는 답을 찾지 못해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다. 그렇게 2년째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음이 있다.
무슨 낙으로 살아요? 당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뭔가요? 때에 따라서 질문의 모습이 조금씩 달랐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같았다. 지금의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처음 이 질문을 들으면 대개는 멈칫한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처음 묻는다는 이도 있었다. 끝내는 아무 대답을 못하거나 고민 끝에 단어나 문장을 뱉는다. 여러 답을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것, 사랑 그 자체로의 사랑,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이루고 싶은 자신의 성취. 두해간 물어온 사람의 수만큼이나 돌아오는 답이 달랐다. 그 답들을 식물의 목과 과를 분류하듯 속으로 몇 가지 갈래를 나누어 보기도 했다. 형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지. 순간에 머뭇거림 없이 답이 돌아왔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답은 몇 번 들었다. 그런데 그가 이내 한 문장을 덧붙인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싶어서 사는 것 같다. 다음으로 그가 하는 말들이 흐르는 물을 만들고 이 한 문장을 받쳐 떠오르게 한다. 자신은 나와 달리 이제 생활이 굳어졌다고 했다. 회사라는 매일 속한 사회가 있고 자고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평일을 그렇게 보내다 주말에야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게 낙이란다. 회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회사 사람들은 회사에 남겨두고 싶다고. 이제는 더 마음의 자리를 내어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다고. 이전에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까지 내팽겨 쳤는데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단다. 그러니 이제 내게 남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없기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다. 그것만으로 생각할 거리는 넘쳐났고 더는 불안에 떨고 싶지 않았다. 꽃과 나무, 하늘과 바람을 이야기하며 삶에서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외면하려고만 했다. 생의 뒷면을 등지고만 살았다. 이 땅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필요하다. 주변에는 얼마든지 꺼끌거리는 바닥과 거친 표면이 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직 공백으로 남은 삶의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 하지만 나는 그걸 모르는 척 살았던 거다. 그걸 알면서도 모른 채를 하며 왜 내 걸음에선 발소리가 나지 않는지를 물어왔던 거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제 신발 밑창의 요철과 손끝에 닿는 거친 벽의 질감이 선명하다. 바닥과 굴곡, 힘을 받고 나를 밀어줄 것들을 생각한다.